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2022년 호랑이띠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호랑이처럼 강한 종목을 매수하셔서 우직하게 들고 가시면 올 한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0.37% 상승하면서 10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5일선, 지금 이 선이 지금 5일선인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통통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강한 모습이죠. 예.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여기 1차 정고점 이때죠. 11월 22일 이고점 1차 정고점 근처까지 왔고 여기를 또 넘어가면 여기가 더 남아있겠죠. 2차 정고점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의 이 힘을 보면 지금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여기를 좀 돌파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의 지금 오늘 수급을 보시면요. 자, 오늘 외국인은 2143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1722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매도를 했고 개인만 샀는데 코스닥이 올라버렸죠. 희한하죠. 단순히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 당연히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외국인과 기관이 꼭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꼭 또 판다고 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금융투자 매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날 작년 29일날 5천억대 그 다음에 작년 마지막 거래일 때 1700억대에 팔았고 올해는 좀 줄어들었죠. 네, 오늘은 좀 줄어들어서 542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259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지금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은 안 좋지만 지금 코스닥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중소형주 코스닥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 코스닥에서 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이 노주로 저는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상승을 했어요. 0.37%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이 위치예요, 이 위치. 근데 코스피는 아직도 여기서 좀 바닥에서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오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차트의 힘을 보시면 차트의 힘 여러분들이 강한 차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 강한 차트. 지금 단순하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강한 걸 알 수 있죠. 제가 작년 연말 가까이 그 전부터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대형주는 이제 별로 재미없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를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도 차별화 장세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 참 힘든 한 해였죠. 네. 지수가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훨씬 많은 한 해가 그 작년이었는데, 그 차별화 장세가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과거하고 지금 미래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여기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경제 성장률이 2%대였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2%대였죠. 2%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예상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한 4%입니다. 그러니까 평년의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0%대 중반 전후였는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4%까지 늘어났습니다. 급증을 한 거죠. 급증. 이게 유동성의 힘 같아요. 유동성 힘.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도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올랐고 2배 이상. 코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작년 같은 장세가 지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작년에 이게 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막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지수가 못 갔죠. 대부분의 종목들도 못 가고 일부 그냥 주도주들만 시장을 보다 좀 많이 강세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2.9%입니다. 4%에서 2.9%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둔화. 이렇게 둔화된다는 그런 흐름에서 재작년처럼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도 아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대형주도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고성장 산업. 이쪽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집중하셔야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차별의 장세가 계속되면서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 구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다리다 지치잖아요. 결국에는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차별화 장세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고성장 산업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하셔야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냐? 할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국가죠. 가장 수출이 많은 국가. 중국의 연도별 견적 성장률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이 6%대 고성장을 했었습니다. 고성장.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까지 안 갔죠. 2.2%까지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8%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시가 못 갔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도 이제 미국과의 싸움 때문에 못 갔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는 5%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4%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대부분은 5%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한다 했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망치는 뭐 2% 후반, 2.8이나 2.9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던데 이거보다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모습들. 중국만 이러냐? 미국도 볼게요. 미국도 작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IMF는 미국을 작년 전망치를 6%, OECD는 지금 5.6%, 그다음 미국 연준은 한 5.5%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5.2% 정도. IMF가 제일 후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OECD는 5.6에서 3.7. 무려 거의 마이너스 2%가 떨어지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5.5에서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는 마이너스 1.5%. 미국의 지금 성장률 분기별 전망치를 보시면 2020년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게 나오고 있죠. 이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4%대에서 지금 2.9%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자면 대형주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중소형주에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시세가 싱싱하고 고성장하는 산업, 이쪽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오늘 시총 2, 3, 4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차전지 대장 에코프로 BM이 4%대 급락을 해버렸고, 자, 그 게임 대장 펄어비스가 한 3%대 하락. 그 다음에 또 LNF 2차전지 양극재 또 LNF가 6% 급락을 했고, 첨보 2차전지 첨가제 오늘 4.9% 급락. 오늘 보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상승했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위메이트 이런 것도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금 여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2차전지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뭐 올라간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0%대라든가 1%대, 많아봐야 1%대입니다. 대형주가 지금 여전히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오늘도 좀 올랐죠. 0.25% 올라가지고 1191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10월 12일부터 지금 약 3개월 가까이 그냥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 환율이 여기에서 코로나 때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이런 대형주들이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흐름 같은 올해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도 보기에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도 3번 할 수 있다고 하죠. 최대 3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런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그냥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고성장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세라는 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늙은 시세라는 게 있고, 늙은 시세라는 거 있고, 싱싱한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싱싱한 시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싱싱한 시세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했거나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 늙은 시세는 뭐냐면 고점 찍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우하향하는 게 늙은 시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싱싱한 시세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포트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점 근처까지 오기는커녕 아직도 그냥 여기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입니다. 횡보.
이런 시세는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빠졌고, 그 정도 오래 하긴 했지만, 시세가 힘이 없어요. 힘이.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늙은 시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와봐야 반등?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이도 보시면 작년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때죠. 2월 달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면서 이런 경기 관련 종목들이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넘게 지났죠. 근데 여기 전고점 근처에 오기는커녕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차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뭐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셀트리온은 지금 2020년 재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1년 넘게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무려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마이너스 50%. 아직 이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고 뭐 셀트리온이 망할 것 같냐? 망하지는 않겠죠. 단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어떠냐? 올라오면 얻어맞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이제 두더지 게임이라고 했죠. 두더지 게임. 올라오면은 망치로 맞는 겁니다. 지금 다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올라오면 맞아요. 올라오면 얻어맞습니다. 올라오면. 이런 추세 흐름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얻어맞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만약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으면 진짜 한 주든 두 주든 이런 것만 사보세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하시지 여기다가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시세 보세요. 우하향하면서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00만원짜리가 지금 60만원 왔으니까 많이 빠졌네. 매수하기 좋은 위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늙은 시세라는 거예요. 늙은 시세.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이때 작년 6월달 이때 시세 분출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은 그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이때 오버슈팅 나고 나서 지금 시세가 어때요? 6월달에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 지금 고점에 올라오기는커녕 아직도 지금 바닥에 세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여기 지금 전저점 있잖아요. 이 구간을 깨면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깨버린다. 그러면 실망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추세가 강하게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전히 시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지금 보여드린 시세들이 지금 늙은 시세라는 겁니다. 늙은 시세. 그리고 에코프로빔입니다. 에코프로빔이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물론 성장성이 뛰어난 거는 다 알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2차전지를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산업이긴 한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 달에 이게 거의 5만원대였거든요. 5만원대인데 지금 최근 최고점이 57만원. 그러니까 지금 10배 넘게 올랐죠. 10배. 그리고 기간도 보면 지금 1년 9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오랫동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기차도 괜찮지만 계속 전기차보다는 메타버스나 NFT 쪽을 저는 강조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에서.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오늘 지금 에코프로 BM은 이 검은 선이 61선이거든요. 6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올라갈 때부터. 근데 오늘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61선 이탈하고 종가상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빔은 이제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휴식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다 보니까 대장이 이렇죠. 그러니까 LNF도 오늘 6.25% 급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은 당분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또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 2차전지 소재 쪽은 뭔가 이제 휴식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싱싱한 시세를 좀 보여드릴게요. 싱싱한 시세.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오늘도 강세죠. 10월달 작년 10월달에 18만원 찍고 지금 최고점이 37만원. 무려 지금 최근에 2배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2배가 지금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 왜 올랐어요? 왜 올랐죠? 애플카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이 또 메타버스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이 두 개의 고성장 산업을 안고 가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게 지금 싱싱한 시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따라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 나올 때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는 뭐 엔터주죠. 엔터주고 지금 이 메타버스랑도 또 연관이 돼 있고 NFT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좀 메타버스 관련이 좀 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좀 조정을 했다가 이제는 반등했다가 눌림목 났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홈투스도 메타버스하고 NFT 쪽이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는 얼마 빠진 것도 없죠. 최근에 좀 반등 나오고 좀 옆으로,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정고점 부근에 대한 이 매물, 저는 이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쪽도 좋고요. 메타버스, NFT 이런 성장성도 뛰어난 그런 모습.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제가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장중에 5.7%까지 급등을 했어요. 카카오게임즈가 그동안 좀 시세가 좀 약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조정을 하면서 약했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지금 거래가 막 터지지 않았지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자, 얘는 지금 눌림목 구간을 거치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죠. 막 꺾인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해성데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DB하이텍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세를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 반도체 DDR5 관련주죠. 얘는 오늘 또 신고가를 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은 시세라는 거는 뭐냐? 추세가 꺾인 종목들입니다. 큰 추세가 꺾인 종목. 그리고 늙은 시세는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심텍처럼 싱싱한 시세라고 합니다. 싱싱한 시세. 여러분들이 이런 싱싱한 시세를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주식시장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라가는 종목들이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싱싱한 시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고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거. 메타버스, NFT, 애플카, 이런 쪽. 또 2차전지 소재 쪽은 지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